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그 32차 시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청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면, 자, 이제 귀를 먼저 구분을 하고 있죠. 귀에서 청각 기관이죠. 이 청각 기관에 대한 이제 auditory orga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uditory sense or hearing involves a complex anatomical pathway that allows sound waves to be detected, transmitted, and interpreted by the brain. 자, 이것은 이제 사운드 웨이브를 감지하고 이것을 전달해서 뭘로요?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전달해서 브레인에 있는 어떤 부위가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이 이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각과 청각, 지금 말씀드리는 청각 둘 다 뭐죠? 네, 둘 다 스페셜 센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일단 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데요. 네, 아우터 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우터 이어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귓바퀴라고 부르는 피나 혹은 아우리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visible part of the outer ear 해서 네, 귀를 쫑긋 세운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했을 때 그 귀 혹은 우리 사람의 귀 둘 다 이제 이 어리클을 가지고 있죠. which helps to collect sound waves. 네, 잘 보면 이 귀가 소리를 잘 듣도록 이렇게 그 소리를 그 모을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소리 자체를 funnel them into the ear canal 해서 이제 귓구멍이 되겠죠. 귓구멍에 있는 이도라고 불리는 이어 카넬로 펀널이 뭡니까? 펀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깔때기란 뜻이죠. 이렇게 이제 모아서 집약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어 카널은 보통은 이제 이것을 다른 의미로 external auditory meatus는 길이라는 뜻인데 이제 외이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external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깥쪽이라고 해서 외라는 뜻, outer 이런 뜻이고요. auditory라고 하는 건 귀를 의미하죠. 듣는 청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a tube-like structure that carries sound waves from the pinna to the eardrum. eardrum이 뭐예요? 귀의 북이죠. 귀의 북. 귀의 북이 바로 고막입니다. 고막. 우리나라 말로 고막이라고 할 때 그 고자가 북고자이죠. 북고자. 드럼이랑 똑같은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명고 할 때 그 예전 그 무슨 전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화라고도 할 수 있는 자명고 있죠. 그 자명고 할 때 그 고자가 바로 북고자이죠.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그 귓바퀴부터 고막까지의 그 길 자체를 이어 커넬 혹은 external auditory meatus라고 하는 것이죠. The ear canal is lined with specialized skin and contains glands that produce earwax. 이게 뭐죠? 네, 귓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이게 동양인과 서양인의 귓밥의 그 텍스처는 상당히 좀 다른데 어쨌거나 이제 가끔씩 파내기도 하고 뭐 파내지 않아도 사실 이렇게 그 기름기가 많지 않은 깃밥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곳 자체는 이제 이어 커널과 고막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아우터 이어에는 고막까지가 이제 아우터 이어고 그다음 이제 고막 자체는 미들 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우터 이어 자체는 어찌 보면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역할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하게 소리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들 이어는 이어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해부학적인 용어로는 팀파닉 멤브레인인데 팀파니 아시죠? 팀파니 오케스트라에 있는 팀파니 그것도 뭐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tympanic membrane이라고 부르고 a thin membrane that separates the outer ear from the middle ear 해서 outer ear와 middle ear를 서로 구분하는 것이고 귀의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When sound waves hit the eardrum 해서
소리의 파동이 이어드럼, 고막을 때리게 되면 이것이 vibrate, 진동을 하게 되고요. converting the sound wave into mechanical vibration. 네, 요것이 중요한데, 사운드 웨이브, 사운드 웨이브를 이제 mechanical vibration, 사실은 사운드 웨이브도 일종의 이제 mechanical stimulu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요것을 바이브레이션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이브레이션으로 전달된 것을 받는 것이 뒤에 나오는 아시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시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작은 뼈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청소골이라고 부릅니다. 청소골이라고 할 때 이 청소는 클리닝 할 때 그 청소가 아니고 들을 청자에 있는 귀로 듣는다는 뜻의 소, 작다라는 뜻이죠. 이 아시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소전미사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이 이제 그 세 가지 뼈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뼈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이 세 가지 뼈의 이름은 말레우스, 잉크스, 스테이퍼스인데, 이게 이제 말레우스라고 하면은 해머, 망치가 되겠고요. 잉크스는 앤블이라고 해서 모루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테이프스라고 하면 등자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 저의 그 다른 강의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망치하고 모루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말레우스와 잉크스를 들자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투에 사용되는 전술이죠. 전술이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잘 따져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으로 도입했었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사용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이렇게 야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커브의 창시자, 혹은 뭐 페이드웨이 슛, 농구에서의 페이드웨이 슛 같은 것들이 가장 잘 썼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그 선수들이 처음 개발한 것이 아닌 것이 많죠. 이 사람들이 처음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제일 잘 쓴 사람들이 많죠. 마지막에 나오는 스테이프스라고 하는 건 스털업인데, 요것은 이제 등자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설명만 듣지 마시고 등자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말을 탈 때 발을 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사실은 기사라는 계급, 역사적으로는 기사라는 계급이 생긴 기사라는 계급이 생기게 된 어떤 큰 원동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게 되는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 있죠. 게임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등자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귀에 있는 청소골이라고 불리고, 보통 우리가 성인의 뼈를 총 206개라고 보고 있는데, 그 206개 중에서 200개가 몸에 있는 뼈이고, 나머지 6개가 물론 귀도 몸이긴 한데 조그맣게 생긴 이 세 가지가 귀 속에 있는 뼈, 아시클들이 되고, 양쪽성으로 뼈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2 해서 6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이제 액시얼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팔다리, 림에 해당되는 부분, 어펜디큘러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다음 강좌가 개설된다고 하면 전체 몸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귀에 해당되는 말레우스, 잉크스, 스테이프스가 있는데, 요것들 자체가 이어드럼에서부터 이너 이어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좀 특별한데, 요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이어드럼으로 들어온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을 증폭시키는, 앰플리피케이션을 시키는, 우리 스테레오가 있다고 하면은 앰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미들리어에 있는 또 다른 구조 자체가 이제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작은 관인데, 이것이 이제 미들 이어랑 그 다음에 노즈하고 스로트, 노즈하고 스로트의 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인두가 됩니다. 인두, 파링스가 되겠고요. 미들 이어랑 파링스를 서로 연결하게 되는 관이 되겠고요. 이 유스타키안 튜브는 사실은 이제 그 중세 시대의 해부학자 이름을 딴 유스타키의 이름을 따진 유스타키안 튜브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들리어하고 그 주변에 있는 atmosphere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대기의 그 압력을 이렇게 그 똑같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간단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렇게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이렇게 그 고막이라고 하는 이어드럼이 그 바깥으로 팽창되거나 안쪽으로 찌그러지거나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침을 삼키면 보통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입을 계속 닫고 있으면 그 바깥쪽에 있는 그 애트모스피어의 영향에 따라서 고막이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찌그러질 수 있을 때 입을 벌려서 침을 삼키거나 혹은 입을 많이 벌려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양쪽에 있는 기압이 같아지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돼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너 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너 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코클리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코클리어라고 하는 부분, 이 이너 이어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전정기관, 베스티뷸라 올건도 있는데 이 코클리어만 얘기한 것은 사실은 청각에는 평형 감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spiral shaped fluid filled structure in the inner ear that is responsible for converting mechanical vibration into electrical signal. 네, 자, 고막에서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으로 바뀌었던 것이 오시클을 통해 가지고 증폭이 된다고 했죠. 그 증폭된 것이 이 코클리어 달팽이관으로 가가지고 이 속에는 이제 플루이드가 들어 있고요. 요거 자체가 이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뀌어 가지고 브레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코클리어 안에는 organ of Corti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히어링을 하게 되는 센서리 orga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rgan of Corti는 located within the cochlea, 코클리어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thousands of hair cells, 앞쪽에서 나왔었던 헤어셀들이 나오고요. 이것 자체가 이제 그 의미는 auditory receptor 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청각을 이제 받아들이는 리셉터 셀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사운드 바이브레이션을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이 헤어셀들이 그 코클리아 내부에 있는 아까 플루이드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플루이드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헤어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죠. 전기적 자극, 전기적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발생되게 되고 이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오디토리 너브에 의해서 브레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오디토리 너브는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너브 중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코클리어 너브라고도 합니다. 코클리어 너브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여덟 번째 내신경이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퓨어한 센서리 너브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디토리 인포메이션을 뇌이에서부터 브레인스템으로까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오디터리 너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브랜치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베스티뷸라 너브는 제외하고 사실은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너브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오디터리 너브라고 하면 실제로는 코클리어 너브 쪽만 의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썩 좋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코클리어 너브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고 8번 내신경이죠. 여덟 번째 내신경인 베스티뷸라 너브는 요거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드리게 될 평형 감각을 전달하는 그런 신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디토리 패스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앞에서 질문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코클리아에서부터 오디토리 인포메이션이 생성돼서 오디토리 너브를 통해서 브레인스템까지 가게 되고 이 브레인스템에 있는 코클리어 누클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클리어 누클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핵이죠, 핵. 브레인스템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템 자체는 CNS, Central Nervous System이라서 그 속에 위치하고 있는 너브셀 바디가 있으면 이것은 갱글리온이 아니라 누클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죠. 누클레우스의 복수형이 누클라이입니다. 그래서 코클리어 누클라이로부터 오디터리 시그널이 하이어 오디터리 프로세싱 센터로 가기 위해서 미드 브레인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나와 있는 inferior colliculus 그리고 medial geniculate nucleus 혹은 medial geniculate body로 가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inferior colliculus하고 medial geniculate nucleus는 앞 시간에
앞 차시에서 말씀드렸던 비주얼 패스웨이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이제 생략이 되었었는데 살짝 생략이 되었던 superior colliculus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colliculus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뭐 둔덕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결이 될 때 시각의 경우에는 superior colliculus 그리고 lateral geniculate nucleus 혹은 body, 청각의 경우에는 inferior colliculus, medial geniculate body 혹은 medial geniculate nucleus로 지나다니는 것이 pathway의 특징이죠. 일단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오디토리 콜텍스로 가게 되는데 이곳은 템포럴 로브에 있습니다. 템포럴 로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귀 근처에 있는 것이죠. 이 관자놀이 근처에 있는 그 부분에 이제 템포럴 로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 그 브레인 자체는 총 4개의 로브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론탈 로브, 퍼라이어탈 로브, 그리고 템포럴 로브, 아시피탈 로브인데 시각은 어디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의 경우에는 후두엽이라고 불리는 뒤통수 쪽 아시피탈 로브이고 청각의 경우에는 템포럴 러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러브에 가가지고 여기서 사운드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템포럴 러브 주변에서는 이렇게 귀로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사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서로의 대화를 듣는 거일 텐데요. 이 언어를 이해하는 중추도 있고 이것을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중추도 사실은 모두 이 템포럴 로브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그 둘 사이에 사실은 이제 듣고 나서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자극과 바깥으로 내는 자극들이 근처에 있고 심지어는 이제 호문클루스라고 해서 코로날 섹션에서 본 브레인의 단면에서 보면은 조음을 할 때 쓰는 부분이 어디예요? 주로 입술과 혀죠. 입술과 혀의 부분의 위치가 사실은 이 템포럴 로브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은 후수하는 신경해부학이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의 그 신경해부학 스노온 강의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것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overall, the auditory sense involves a series of intricate anatomical structure and neural pathway that works together to detect, transmit, and perceive sound waves. 네, 마지막에는 항상 좀 별 의미 없는 정리되는 문장들이 보통 챗GPT에서 대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귀랑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번 차시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그러면은 우리의 평형 감각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죠. Please explain the equilibrioception 혹은 뭐 equilibrium sense of human in detail anatomically. 자, equilibrium sense, also known as a balance of vestibule. 네, 좀 기네요. 네, balance or vestibular sense. 네, vestibular cochlear nerve 중에서 vestibular part 혹은 vestibular nerve가 담당하는 것이죠. It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our body's orientation, stability, and spatial awareness. 네, 공간 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이제 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감각이죠. 그래서 complex system of sensory organ located in inner ear as well as neural pathways that relays information to the brain. 자, 밑에 이너 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코클리어 시스템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너 이어에 코클리어도 들어있고 베스티뷸러 올간도 들어있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vestibular system is located within the inner ear and consists of several structure인데 이 스트럭처 중에서 세마이서큘러 커넬,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세마이서큘러 커넬은 반고리관이죠. 이것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어서 3개의 fluid filled loop shaped structure. 네, 루프라고 하는 것이 반고리입니다. 반고리이고 방향 자체가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세 가지 플레인으로 되어 있어요. 호라이즌탈, 엔테리어, 앤 파스테리어로 되어 있다. 자,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머리의 로테이션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몸은 바로 서 있는데 머리만 이렇게 젖힌다든가 했을 때 그 머리의 방향을 세마이서큘러 커넬, 사실은 이제 머리와 몸통의 방향이 일치할 때는 머리의 방향이 실제로는 몸통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통의 로테이셔널 무브먼트, 회전이 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제 머리하고 몸통의 각도가 꺾여 있다. 왜? 목을 움직여서 꺾었다든가 하면은 그것을 또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세마이서큘러 커넬 3개를 통해서 왜 3개인가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을 다르게 해야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트리클과 세큘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색-like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like 스트럭처인데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타원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센서리 올간을 해서 마큘라라고 불리는 센서리 올간, 마큘리라고 불리는 센서리 올간을 컨테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horizontal movement라든가 tilt of head, while the secule detects the vertical movement and changes the head position relative to gravity 해서 중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헤드 포지션을 할 수 있는데 가속도, 속도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헤어셀 해서 역시 헤어셀이 들어 있습니다. 세마이서큘러 커넬레 그리고 이제 유트리클과 세큘 자체에는 매큘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센서리 셀들이 되겠고요. 이 헤어셀들이 젤-like 스트럭처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이제 요것은 이제 그 헤어 자체는 스테레오셀리아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움직이거나 자세가 바뀔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플루이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자극이 발생해 가지고 안에 들어 있는 이제 일렉트리컬 시그널, 이제 헤어셀에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도되는 그 길, 전도되는 길이 이제 베스티뷸라 너브이고요. 이 베스티뷸라 너브 자체는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너브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뇌에서 우리 뇌에서 크레니얼 캐비티 내에서 이렇게 7번 페이셜 너브하고 8번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너브라고 불리는 뇌신경의 7번째, 8번째들은 internal acoustic meatus라고 불리는 구멍을 통해서 템포럴 본 내로 사실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 신경은 이제 그 밸런스하고 스페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또 이제 베스티뷸러 코클리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히어링, 오디토리 센스까지 해서 요것을 이제 브레인이나 브레인스템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센트럴 베스티뷸러 패스웨이가 있는데 요것부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되는데요. 베스티뷸러 너브는 이런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그 브레인스템의 여러 누클라이에 전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베스티뷸러 누클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이런 누클레이는 들어온 것들의 시그널들을 이제 통합하고 전달하고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밸런스 컨트롤이라든가 스페셜 어웨어니스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대뇌의 수준에 가기 전에 해결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아주 급한 것들은 반사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반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세레벨럼, 손의 수준에서 이렇게 그 늘 훈련되어 있는 어떤 동작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손에 그리고 이제 탈라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대뇌로 전사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것인데 이런 손해나 대뇌에 약간 그 대뇌 세레브럴 콜텍스 이하의 좀 낮은 단계에까지 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생존이라든가 생존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The information from the vestibular system is integrated with visual, proprioceptive, and tactile sensation to provide a comprehensive sense of balance and special orientation. 이런 것들은 그 시각, 그 다음에 프로프리오셉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이죠. 아까 체위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고유감각 그리고 이제 촉각 등을 이제 합쳐가지고
밸런스랑 스페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for example, visual input helps to confirm and correct information from the vestibular system.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가 기울어져 있을 때 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베스티뷸러 시스템에서 감지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시각 정보로 들어온 것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약간의 코렉션, 교정이라든가 캘리브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프리오셉티브 피드백이 이제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우리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